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 공수처는 그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사를 해왔습니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또 협조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12.3 내란 12.3 겸 선포를 한 대통령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소환을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그 다음에 수색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그 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그 영장 집행 앞두시고 사전 준비 어떤 거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경호처랑 합의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지금 그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 지나친 환호와 또 너무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그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랑은 혹시 어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협조 요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 이런 경고 공문도 보낸다고 하셨는데 보냈나요? 예, 이미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그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 반발할 경우에는 좀 공수처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 공문도 보냈고 또 사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또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관저문을 열지 않는 이 단계부터 집행을 방해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여러 가지 그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를 하시게 되면 그 뒤에는 이제 구속수사 방침을 정하신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으로 종식되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가처분 신청했는데 혹시 이와 무관하게 영장을 집행하시는?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고 공문 혹시 언제쯤 보내신? 어제 날짜로 보냈습니다. 오늘 도어 스태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고 또 너무 과도한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또 비난이나 또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 또 당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하여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정하신 날짜가 있으세요? 집행 날짜? 지금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고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례적으로 오동훈 공수처장이 도스태핑을 열었습니다. 나름 단호하게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밝힌 건데요. 달라진 모습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12월 31일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제목은 내란숙의,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요.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인정한 범죄자인 겁니다. 이제 6일 안에 체포영장은 집행이 이뤄지면 내란숙의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돼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31일 새벽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됐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제목은 내란숙의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는 무려 33시간이나 걸렸는데요.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서울 서부지검 이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했습니다. 이순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놀랍게도 이순영 부장판사는 지난 권선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재판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무려 33시간이나 걸리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어쩌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범죄 사실에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한 거죠.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33시간이나 걸렸을까요? 내란의 정황과 증거가 넘치는데 압수수색 거부는 물론 소환마저 거부합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한다면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은 처벌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즉각 경호처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A급 지명 수배하고 검거하라. 해를 넘기지 말고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석열 체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는데요. 먼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 과정에서 윤석열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낱낱이 공개됐는데 법원 역시 윤석열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건데요. 법원은 또 윤석열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윤석열은 12월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까지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아무런 답이 없이 응하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결정까지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는데요. 통상 몇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청구부터 결정까지 하루 이상 무려 3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판사의 이력 또한 또 다른 결정의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온 이상 윤석열은 수사에 응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는데요.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입니다. 이로써 내란숙의 윤석열은 강제수사 위기에 처한 첫 현직 대통령이 되고 만 거죠. 체포영장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인 1월 6일까지 집행해야 하는데요. 공수처는 뭘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당장 체포영장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내란숙의 윤석열이 밖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진짜 이제 관심은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가 언제 할지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집행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체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체포 시기는 휴일인 오늘이나 6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석열에게 3차례 출석 요구를 하면서 2번을 휴일에 불렀는데요. 교통도 덜 막히고 정부과천청사 출근자도 없어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를 고려한다면 휴일이 나은 거죠. 1월 1일인 오늘과 4일과 5일, 이번 주 주말에 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남은 변수는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호처는 경호를 이유로 막아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경호처는 31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형 공문을 보냈는데요. 자, 이게 지금 내전에서 국민들이 의병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저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령관이. 좀 나가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으로 총력 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총력 집결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체포영장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 어디라고 체포영장을 때리고 난리야. 헌법 위의 권위는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야. 헌법 전문에 4.19 정신을 이어받아 있잖아요. 네. 불의한 건 지금보다 더 무리한 게 어디 있어. 여자는 다시는 대통령 시키면 안 돼. 내가 볼 때. 그때 계엄령을 선포해서 딱 아버지 박정희처럼 해버렸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따로 행동 지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효율적으로 투쟁해 나가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버텨서 영장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체포영장 발부를 전후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엔 극우 유튜버들의 소집명령과도 같은 선동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한 사람을 지키겠다며 사법체제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내정과 같은 상황을 부추기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훼손하면서 다름 아닌 보수진영까지 공멸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미 이 소집명령으로 관저 인근에 몰려든 윤석열 지지자들도 이번 체포영장 집행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기동대 인력 투입 여부도 경찰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극우 유튜버들을 포함해 관저에 집결한 윤석열 지지자들 모두 내란 공주자이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할까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윤석열은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 수괴인데요. 계엄이라는 내란을 벌인 현행범이 무려 30일이 넘게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이 관저에 숨어 호가호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꼴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